예, 안녕하셨습니까. 약초 전문가를 양성하는 우리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흑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흑삼에 대한 지표 물질에 대한 그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죠. 뭐 홍삼류의 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흑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삼류 생약이 점점 유통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일에 있어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가학원의 인삼특작부 인삼과에서 고생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흑삼은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 진생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소제목으로 유방암 세포를 억제한다 이런 양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타이틀로 붙여봤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것이 흑삼이라고 보면 여기 잔뿌리를 흑삼을 맞는 것, 이걸 흑미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삼, 흑미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원식물은 뭐 인삼이죠. 인삼을 구중구포한 거다 그랬습니다. 자, 파낙스 진생이라고 하는 인삼은 제가 인삼편에서 설명을 잘 드렸어요. 자, 만병통치란 뜻이고, 자, 진생은 인삼이라는 뜻이다.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명명자는 마이어라는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구중구포라는 말은 9번 찌고 9번 말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려 인삼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숙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중엽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0여 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무렵에 숙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숙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 배경으로 봐서는 당시로 봐서는 아마 산삼, 야생삼이나 또는 산양삼의 어떤 일종의 홍삼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삼과 산양삼과 산삼하고 이 밭삼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세종대왕의 세종실록 지리지 정도에서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는 아마 야생삼이나 산양삼의 어떤 산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숙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익혀가지고 말리는 거를 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야, 그러면 그거 태극삼 종류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의학에서는요, 여가지 구중구포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숙지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숙지황이라고 하는 한약은 지황, 즉 생지황이라고 하는 것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작업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또 다른 한약입니다. 예를 들면 생지황은 상초에 음액을 넣어주는 심장과 폐장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라고 하면 이걸 9번 찌고 9번 말린 약은 신장 아랫부분에 하초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 또는 보혈약으로서 전혀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의학학적으로 얘기하면 효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9번 찌고 9번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숙삼이라는 명칭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뜨거운 물에 말리는 배숙 같은 숙이 아니라 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고 교수 입장에서는 늘 학회에 가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등장하는 숙삼은 바로 홍삼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숙지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홍삼이거나 흑삼과 같이 만드는 거죠. 구중구포한 것이 숙지왕이라면 숙삼이라 하면 혹시 구중구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인삼의 성분과 효능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간단히 흑삼의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진세노사이드, 이것은 단말한 그룹의 트리터펜이다 라고 제가 인삼의 성분 효능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려면 그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RB1, RB2, RC, RD, RE, RF, RG1 이 성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배당체 성분입니다. 즉 천연물에 존재하는 인삼사포닌은 여기 구조식에서 RB1의 구조를 보는데 여기 보면 20번에도 당이 2개 붙고 3번에도 당이 2개 붙었죠. 이와 같이 유기화합물 단말한 유도체 골격에 단말한 골격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것을 배당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찐다든가 또는 발효한다든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당이 20번의 당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찔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20번에 결합된 글루코스 2개가 RB1에서 이게 떨어져서 RG3라고 하는 성분으로 변한다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요. 통상 한 번이나 2번 정도 찌는 홍삼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열을 가해서 찌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RG5나 RK1과 같은 이와 같은 성분으로 변화가 되는데, 보면 20번의 당이 떨어지고 3번의 당이 붙은 것은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20번 이쪽에 보면은 이중결합이 하나 더 RG3에 비해서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사해서 유사한 활성이 있을 것이라고 학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비교 상관 연구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성분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현한 RG2, RG3, RG5, RK1 또는 RH1, RH4, 그 다음에 RK3, F1, F4 같은 성분들은 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티팩트다, 인공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당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일부분 이렇게 3번의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프로사포게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당체는 사포닌 글리코사이드라고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당이 일부 떨어진 것은 프로사포게닌이라고 하는 천연물 화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흑삼의 경우에는 특별히 RG5, RK1이라는 성분이 메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삼의 지표 성분으로 거론이 되는 것은 이 RG3, S폼과 R폼, 그 다음에 RG5, E폼, Z폼, 그 다음에 RK1. 요 RG3, RG5, RK1을 세 개를 지표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흑삼의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알지닌, 글루타믹 액시드, 아스파르틱 액시드 함량에 있어서 3.1%를 나타냈다. 반면에 수삼은
9.1%였습니다. 이것이 찌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성분이 유실됐거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다당류에 대한 함량인데, 다당류는 아시다시피 면역 증강작용이 있는 인삼의 기능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11.1%인데 수삼에 비해서 수삼 29.1%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포닌은 이와 같은 화학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서 효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기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다당류 같은 면역 증강 활성이 있는 이와 같은 비사포닌 그룹은 이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증숙 횟수에 따라서 이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가 여기 SCI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쓸 때 우리 석사과정에서 여기 이선아 연구원이 또 조희경 연구원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이선아, 그 다음에 조희경, 우리 두 제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기 보면 조사포닌의 양은 2번 증숙한 3일 경우는 5.84. 그런데 8번 증숙하고 말린 3의 경우는 8.51%. 상당히 증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결과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그 8회입니까?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흑삼의 증숙 조건 최적화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8회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8번 찐 그런 흑삼이겠죠. 이게는 8.51%. 상당히 그 2번 찐 증숙삼에 비해서 증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루드사포닌, 그 다음에 총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PLC로 분석한 사포닌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총사포닌에 있어서 증숙 2회 증숙삼과 8회 증숙삼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꾸로 2회 증숙삼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83과 1.76.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다음으로 흑삼의 지표 성분이라고 하는 RG3, RG5, RK1의 합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회만 증숙한 3은 0.11%가 함유되어 있는데 8번 증숙한 3의 경우는 0.65%가 함유됩니다. 상당히 증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RG3나 RG5, RK1 같은 것이 흑삼의 지표 성분이면서도 유효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8회 증숙한 3의 기능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프로사포기닌류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흡수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RG3, RG5, RK1 합의 함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논문으로 증명된 흑삼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방의사에는 흑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효능에 대해서 흑삼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같이 SCI 논문으로 국제저널에 보고된 그런 양리작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세포 손상 개선작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발한 간 손상의 경우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 즉 이런 거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 염증과 암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는 왜 일어납니까? 사람은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호르몬 만들고 하려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을 합성해내고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몸에서 할 때 불효불급 유해산소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이와 같은 유해산소가 과다할 경우에 염증과 암과 노화라고 하는 것이 병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TP가 과도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 그렇죠, 정신적 스트레스, 과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왕창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음 과식하면 장수할 수 없다란 말은 상당히 과학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자, 흑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간세포 손상을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 해독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H2O2 유발 산화적 스트레스, 즉 이런 것도 유해산소 중에, 과산화수소도 유해산소 중에 산화적 스트레스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과산화수소는 여러분들 상처 소독할 때 바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이런 것이 생성이 되고, 이런 물질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긴 하지만, 이런 물질이 과다할 때 세포 상해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산화수소로부터 유발한 간의 장애를 개선시켜줬다, 해독시켜줬다, 이런 독성 물질로부터 해독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SCI 논문으로 유명한 저널에 소개된 걸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흑삼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작용이 있다. 자, 이 비알코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방간이 일어날 때 보통은 이제 간염으로부터, 만성 간염으로부터 지방간, 그 다음에 간암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술을 많이 먹는 알코올리즘의 환자들이 이렇게 갑니다만은,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알코올성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도 비만이거나 뭐 이런 탄수화물 과다, 이런 어떤 음식의 불균형이라든가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독성에 대한 개선작용 논문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 유발한 간 독성에 대해서 이걸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세트아미노펜이 뭡니까? 그럼 뭐 고교수 약학 박사니까 저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중에서 나오는 타이레놀, 서스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타세놀, 이게 전부 다 아세토아미노펜입니다. 이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해열제잖아요. 최근에 코비드 상황으로 우리 인류가 고통받을 때 그래도 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이나 이와 같은 해열제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물질은 간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연용해서는 간 세포가 손상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K-무크 강좌를 통해서 생활 속의 약과 건강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제가 강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아세토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서스펜 이런 약들을 뭐 그냥 그 휴게소에도 판매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만약 술 먹어서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 간세포를 엄청나게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실험적으로 이와 같이 아세토아미노펜으로 유발시킨 간 독성을
흑삼이 개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그런 약물 중독으로부터도, 약물의 이런 중독으로부터도 해독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옷 사겠다, 열이 났다 그런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같이 감기 걸려 이러면서 종합감기약 그 요만한 병에 들은 거 있죠? 그 회사에 따라서는 무슨 판자 들어가는 그죠? 판피린 무슨 판콜 회사마다 이런 종합감기약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아스타미노펜이 들어가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거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매일같이 먹어요? 그랬더니 난 매일같이 감기 걸려요. 근데 증상이 어떤데? 그러니까 맨날 옷 싸겠다가 열이 났다가 머리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기 걸린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 그 화병이에요. 화병. 옷 싸겠다 열 났다 그러면 이게 간에 열사가 있을 때 그렇지 감기 걸리면 계속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나지 옷 싸겠다 열 났다 이거는 간에 열사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울한지 아닌지 한의사 선생하고 상의해서 좀 치료하세요. 매일같이 이 종합감기약을 매일 먹으면 합병이 치료도 안 될 뿐더러 당장 두통은 가시는 듯 하지만 간이 다 아작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의 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화병 환자가 간이 아작나는 약을 계속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자, 흑삼은 이와 같은 해열제로부터 오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해열제로부터 해열 진통제로부터 오는 간 독성을 개선시켜줬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독성 개선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유도된 신장 독성을 개선시켜줬다라는 거죠. 자, 간장과 신장에 어느 정도 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흑삼의 효능으로 이와 같은 영문 저널에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항당뇨 작용입니다. 당뇨에 대한 효능은 알다시피 홍삼이나 인삼으로 많이 증명이 됐죠. 이 흑삼에서도 역시 증명이 됐습니다.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효능이 있다. 이것도 홍삼에서도 많이 증명이 됐던 효능입니다. 항비만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간세포 손상 이것도 다 홍삼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자, 주름 개선 작용과 미백 작용이 있다. 이것도 홍삼에서 보고됐던 효능인데 흑삼에서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또 항염 작용이 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런 건 주로 사포닌이 갖는 그런 양리입니다. 보통 사이토카인 그런 억제를 메커니즘으로 하는 그런 효능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토피성 알레르기의 억제 작용이 있다. 이것도 이 흑삼에 RH1이라는 성분이 그 증수 과정에서 생기죠. 요거는 홍삼에서도 그 성분이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신경손상 개선작용이 있다. 이게 허열로 유발된 신경손상, 허열성 뇌질환 같은데 이런 것이 이것은 뇌의 혈관이 일부분이 막히게 되고 피떡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일부분이 막히면 그 부분에 혈액이 안 가고 그러면 그 주변에 뇌세포가 그렇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 이런 허열 유발 신경손상 개선 작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대부분 뇌경색 같은 또 뇌일혈 같은 것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콜리네스테라제 억제 작용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뇌 건강과 관련해서 인지 개선이라든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인삼, 홍삼에 대한 효능과 일치되는 그런 양리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음으로 내가 흑삼의 소제목으로 유방암 세포 억제 작용이다 그런 걸 올렸죠.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숙명여대 약학대학의 김한근 교수님 교실에서 연구가 되었고, 김신정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신정 박사는 제 안사람입니다. 이거 가족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뭐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김신정 박사 어떤 박사 논문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뭐 약국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학문을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SCI 논문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RG3와 RG5라고 하는 성분을 또 유방암 세포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RG5가 더 활성이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흑삼의 메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RG5죠. 자, 그런 점에서 RG3 그러면 홍삼의 보통 특유 성분으로 얘기해 왔고, RG5 그러면 흑삼의 특유 성분 중에 하나로 메인 컴포넌트로 얘기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흑미삼이라고 하는 잔뿌리를 흑삼으로 만든 흑미삼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강력한 유방암 세포 억제 작용이 있었고, 그 성분, 메인 성분인 RG5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뭐 지구상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죠. 향후 유방암에 대한 치료약으로 이런 것이 개발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논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에 인비트로 단계에서 실험들이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이라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손상 억제작용, 미세먼지로 유발한 폐손상에 있어서 흑삼은 이걸 개선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죠. 한국에 살다가 간 그 외국인들이 유튜버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 한국은 참 좋은 나라인데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공기가 안 좋아요. 충격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기가 안 좋은 나라가 됐나? 이 나라가 말이죠, 삼천리 강산에 진짜 청정한 물과 말이죠, 정말로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의 이 대한민국이 어찌해서 이런 평가를 듣는가? 참 주변에 있는, 그렇죠, 지역이 동반해서 청결이 요구되지만, 이건 뭐 오른쪽 방파제에서는 방사능 문제, 왼쪽에서는 맨 미세먼지, 도대체가 이 한반도는 말이죠,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야 됩니다.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한반도 어찌하겠습니까? 지켜나가야 되겠죠. 폐손상 억제작용, 그런데 미세먼지로 오는 폐손상을 막아줬다. 흑삼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마스크 열심히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흑삼 먹어야 되겠네요. 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억제작용이 있다. 그러면 독감에 대해서 이것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대부분 구체적인 연구들을 보면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을 하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이 사이토카인을 막 과다 분비하게 되고 빨리 면역세포를 깨우려고 하는 이런 반응 속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래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 인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이토카인 억제하는 어떤 인삼사포닌, 또 이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작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도 신약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초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삼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10년 안에 SCI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오늘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블랙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고려 인삼 산업을 세계화하는데, 산업을 중흥시키는데 일조가 되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